지난 영상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엔진 블록인 페이지와 힙, 그리고 세그먼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개발자로서 여러분이 가진 가장 중요한 도구, 바로 인덱스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아마 인덱스를 만드는 SQL 명령어를 수백 번은 입력해 보셨을 겁니다. 엔터를 치는 순간 5초 걸리던 쿼리가 5m초로 줄어드는 마법을 경험하셨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컴퓨터 과학에 마법은 없습니다. 오직 자료 구조만 있을 뿐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SQL 명령어가 디스크에 정확히 무엇을 만들었는지 배울 겁니다. 클러스터형 인덱스와 비클러스터형 인덱스의 차이를 알아보고 더블 룩업의 경로를 추적하며 궁극의 최적화 기법인 커버링 인덱스까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인덱스를 이해하기 위한 완벽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서관입니다. 만 권의 책이 있는 거대한 도서관을 상상해 보시죠. 여기서 책을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화면 왼쪽의 서가 순서입니다. 책들이 고유한 ISBN 번호 순으로 선반에 물리적으로 정렬되어 있는 방식이죠. ISBN을 알면 그 자리에 책이 바로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클러스터형 인덱스입니다. 두 번째는 오른쪽의 카드 목록입니다. 책 제목으로 찾고 싶을 때 사용하죠. 책이 아닌 해당 책의 ISBN 번호, 즉 포인터를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비클러스터형 인덱스입니다. 대부분의 최신 데이터베이스 엔진에서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별개의 파일이 아닙니다.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바로 테이블 그 자체입니다. 기본 키를 지정하면 데이터베이스는 이 키를 기준으로 거대한 B+ 트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트리의 리프 노드에 이름, 이메일 등 모든 컬럼의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구조입니다. 매우 빠르지만 테이블당 단 하나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책을 ISBN 순서와 제목 순서로 동시에 물리적으로 정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럼 create index 명령을 실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데이터베이스는 디스크의 두 번째 B+ 트리를 만듭니다. 이 보조 인덱스의 리프 노드는 사용자 데이터 전체를 담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간 인덱스를 만들 때마다 테이블을 복사하는 셈이니 공간 낭비가 엄청나겠죠. 대신 리프 노드는 포인터를 담습니다. MySQL에서는 이 포인터가 기본 키 값이고 PostgreSQL에서는 물리적 주소인 tuple id입니다. 자, 화면에서 두 트리를 나란히 시각화한 것을 보시죠. 왼쪽은 id를 키로 사용하는 클러스터형 인덱스입니다. 리프 노드를 보면 id 100일에 대한 이름, 이메일 등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죠. 오른쪽은 이메일을 키로 사용하는 보조 인덱스입니다. 리프 노드를 보세요.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이메일 주소와 포인터인 id 100일만 들어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성능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키 룩업 또는 더블 DB라 불리는 현상을 만듭니다. 이 쿼리의 실행 과정을 추적해 봅시다. 1단계 데이터베이스는 이메일 인덱스에서 alice@example.com을 검색해서 id 100일을 얻습니다. 2단계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id 100일의 전체 데이터를 가져와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 키 트리로 점프해서 id 100일을 다시 검색해 전체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결과적으로 B+ 트리를 2번 탐색해야 하므로 비용이 2배로 드는 셈입니다. 이제 이 더블 딥을 이해했으니 데이터베이스 튜닝에서 가장 강력한 최적화 기법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커버링 인덱스입니다. 이 쿼리를 한번 보시죠. 이전과 비슷하지만 이번엔 셀렉트 별표가 아니라 셀렉트 id를 하고 있습니다. 즉, id 컬럼만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1단계로 보조 인덱스를 검색해서 리프 노드를 찾았습니다. 리프 노드에는 이메일과 id 100일이 들어있죠. 그런데 잠깐 쿼리가 요청한 데이터가 뭐였죠? 바로 id입니다. 우리는 이미 id 값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굳이 기본 키 테이블로 두 번째 점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걸 알아채고 즉시 결과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인덱스가 쿼리에 필요한 모든 컬럼을 커버하는 경우를 커버링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실용적인 예를 들어보죠. 화면 상단의 쿼리처럼 우편 번호로 이름과 성을 자주 조회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집코드에만 인덱스가 있다면 이름과 성을 가져오기 위해 항상 더블 룩업이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화면 아래처럼 집코드,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 인덱스를 생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베이스는 이 세 컬럼을 보조 인덱스의 리프 노드에 함께 저장합니다. 결과적으로 위쿼리는 커버링 인덱스를 타게 되어 메인 테이블을 전혀 건드리지 않게 됩니다. 대규모 서비스에서 트래픽을 견디게 하는 핵심 비결 중 하나입니다. 포스트그레스QL 사용자를 위한 간단한 참고사항입니다. 포스트그레스는 기본적으로 클러스터형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고 힙이라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보조 인덱스는 기본 키가 아닌 실제 데이터의 물리적 디스크 주소를 직접 가리키죠. 장점은 두 개의 트리를 탐색할 필요 없이 바로 데이터로 점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어 물리적 주소가 바뀌면 그 데이터를 가리키는 모든 인덱스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핫 최적화가 적용되면 인덱스된 컬럼을 수정하지 않고 같은 페이지 내에 저장 가능한 경우 인덱스 갱신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테이블 그 자체이며 기본 키 순서로 정렬됩니다. 둘째, 보조 인덱스는 포인터를 저장하는 별도의 B+ 트리입니다. 셋째, 더블 룩업은 보조 인덱스를 거쳐 클러스터형 인덱스를 다시 찾는 2단계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커버링 인덱스는 이 두 번째 조회를 건너뛰게 해주는 최상의 최적화 방법입니다. 이제 인덱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컬럼에 무작정 인덱스를 추가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쓰기 성능을 저하시키고 디스크 공간을 낭비하기 때문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인덱싱의 비용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익스플레인 실행 계획을 살펴보고 인덱스 튜닝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